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우돌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들방이 있는 전통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들방이 있는 전통 건축물의 크기는 얼마 정도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4척이면 작은 키, 6척이면 큰 키라고 하면서 5척을 평균 신장으로 보았습니다. 평균 신장 5척은 영조척 32.21cm 곱하기 5는 약 161cm가 되며 이것이 우리나라 가옥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마당에 서서 바라보았을 때 눈의 높이 약 150cm가 수평 기준선이 되는데 안방 머름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눈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구분을 합니다. 높다, 낮다 하는 기준은 바로 눈 아래에 있느냐, 눈 위에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라시대 법령 중에는 방넓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집은 15척 사방의 넓이로 한다. 오두품은 18척, 육두품은 21척, 진골은 24척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4척이면 단신이고 6척이면 장신이라 5척이면 평균 신장임을 삼국유사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민족은 안방의 넓이와 높이를 얼마로 잡아서 지었던 것일까요? 요새 새로 집을 지을 때 방의 넓이를 얼마로 하느냐의 기준, 바로 옛날의 수치가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랫목벽에서 윗방과 색장지 사이의 길이가 약 2.48m, 그래서 아랫방과 윗방을 합하면 약 4.96m이니까 5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진 자료에는 조선시대 방의 넓이가 3.3m가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의 크기는 사방 15척인데 천장을 얼마로 높이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할 때 바로 눈의 높이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은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안방에서 대청으로 나가는 맹장지 분화문에 설치된 불빨기 창의 아랫부분의 높이가 안전이의 눈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척 너비를 조선시대 온돌방에 적응시켜 본다면 시설물이 안전이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척 사방의 온돌방 중앙에 점을 찍는다면 사방으로 7.5척이 되는데 이 7.5척이 바로 천장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장의 높이는 방바닥에서 7.5척 약 2.25m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방, 남방, 한옥의 남방이죠. 한옥의 남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들은 상당히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부뚜막과 아궁이, 불목과 고래와 개자리, 연도와 꿀뚝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 부뚜막을 설치하는 방식은 고구려에서는 거의 없었던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쪽구들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쪽구들은 아궁이를 방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뚜막이 생기기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하네요. 움집터 유적을 살펴보면 집의 중앙에 불을 피우던 자리가 있습니다. 화덕이 필요하게 되면서 중앙에 위치했던 화로가 벽으로 이동하였고 솥을 걸기 위한 하덕으로 변화했을 것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부뚜막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부뚜막은 솥이나 냄비 등의 음식을 요리하는 곳으로 그 주변을 조금 더 확보하여 상을 올려놓고 상차림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점차 그 용도가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의 개념도 곁들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내자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나 흙을 쌓아서 그 위에 솥을 걸도록 만들었고
전면에 땔감을 넣을 수 있는 아궁이를 두고 있습니다. 화덕은 불꽃과 연기가 소추 밑을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연도를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연기가 많이 차죠. 그런데 부뚜막은 방 밖에 있기 때문에 아궁이와 연결하면 연도를 향해 빠져나가는 열을 버리지 않고 구들장을 데워 난방에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연기도 관리하는 일석이조 이점이 있었습니다. 구들방의 원리는 불길로 인하여 뜨거워진 화열이 가벼워지면서 상승하는 부력을 불목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통과하면서 응집하여 안으로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바닥의 높이보다 부엌바닥이 낮아져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뚜막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부뚜막의 신이 일가의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의식주. 그 식이 바로 부뚜막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래를 켜고 구들장 놓은 온돌방에는 아랫목과 윗목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장유 유서의 예의와 질서가 유교적인 사상 아래 바로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부실한 사람이 뜨끈한 아랫목에서 몸을 지지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산모가 아랫목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거뜬해진다고 해서 중이 여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더운 곳에 있다가도 찬 곳에 가기도 해야 면역계통 후 자율신경이 발달하고 혈액순환에 이롭다고 합니다. 항상 같은 온도에서 살아가면 결코 인체에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자연 풍광 속에 집 한 채 멋지게 들어세우는 것을 즐겨 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정자 한 채는 물론 큰 누대나 주택에 이르기까지 뒤산의 높이와 앞뒷벌의 넓이,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지붕의 높이와 크기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멀리 앞산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니, 좌청룡 우백호가 어떻게 해야 되느니, 집안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반대로 먼 곳에서 그 집채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소중하게 여겨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건축은 먼 곳에서 바라볼 때 한층 더 눈맛이 나는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원을 만들 때 무엇을 가득 차게 늘어놓고는 그것을 조경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현대의 뛰어난 건축 기술보다도 한 걸음 앞선 자연의 존재를 살려 하나의 어울림을 창조하는 것이 조경, 진정한 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 마당 가꾸기의 기본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옥에서 마당 가꾸기의 기본은 집 주변의 마당의 빗물이 잘 빠지도록 취평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마당에 물매를 잘 주어가지고 빗물이 고이지 않고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도 베이거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집 주변에 물 빠짐이 좋아야 구들장 아래 습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장작을 적게 떼어도 방이 쉽게 따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들방에는 전통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